휴가가 다가오는데 청주시가 임도공사를 마치고 엉망으로 방치해 산사태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크골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주변도 개발 중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100군데가 넘는 숙박업소를 돌며 억대 금품을 가로챈 40대가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서툰 나이든 업주들만 노렸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국회 부의장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2년 뒤 충북지사가 아니라 부의장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임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도로를 만드느라 깎아낸 산은 방치하고 배수로도 정비하지 않아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인근 주택을 덮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큰 재난을 겪고도 올해도 또 인력과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을 깎아놓은 절토면, 가파른 경사에 암석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암석 사이에 손을 대니 흙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옹벽과 석축 같은 구조물을 쌓아야 하는데 산을 깎아놓고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흙을 쌓아올린 성토면은 관련 규칙에 따라 기울기가 39.8도를 넘어선 안 되는데 너무 가파릅니다. 산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워낙 경사가 센 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당장 장마가 시작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절토면 옆 도랑은 풀과 돌무더기로 뒤덮였고 임도에 파놓은 도랑 역시 흙으로 꽉 막혔습니다. 빗물은 도랑을 타고 내려와 배수로를 통해 골짜기로 흘러가는데요. 출입구 모두 낙엽과 풀,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사하다 나온 나무와 암석은 경사면에 버렸습니다. 모두 반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폭우가 내리면 그대로 쓸려나가 골짜기 끝에 있는 복지시설과 주택가를 덮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산물들을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도 공사가 완료된 건 지난해 6월. 청주시는 이후 4차례나 점검했는데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전문가 판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관리할 곳은 많은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다 관리를 하다 보면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나 있지만은 미지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도는 산림 자원으로 분류돼 공사를 엉망으로 해도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산림청은 즉시 배수로를 점검하고 토석을 제거하라고 청주시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파크골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파크골프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하천변에 조성돼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호강을 따라 하천변에 들어선 파크골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40대 중년층부터 70대 이상 노년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요새 같은 날씨는 더우니까 아침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때 되면 좀 선선해서 진짜 즐길 맛 나죠. 시원하고. 일반 골프처럼 골프채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규칙은 비슷하지만 공은 1.5배가량 더 크고 경기 내내 필요한 채도 단 1개뿐. 보통 1주 정도 교습받으면 누구나 쉽게 나와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반 골프를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서 비용도 절감되면서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청주시의 미호강 파크골프장입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27홀에서 9홀을 확장했습니다. 36홀의 규모에서는 최대 144명이 한꺼번에 운동할 수 있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항상 2배 넘는 인원이 몰려 있습니다. 청주시 내 23개 클럽 회원수만 2,500명. 홀짝으로 나눠 이틀에 한 번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는 40대부터 지금 90대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나 적으나 다 친구처럼 운동해요. 파크골프 수요가 늘면서 각 시군도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18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인데 2026년까지 15개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11곳이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지으려면 넓은 부지를 싼 값에 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천변에 조성하는데 주변 생태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호강과 오송 파크골프장은 생태자연도 3등급이라 개발이 가능하지만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미호강 파크골프장 인근에는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살기 관측됐고 멸종위기종인 수염풍뎅이의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편리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둔치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용하다 보면 수많은 포유류들 또는 곤충들 거기 사는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 파괴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 고유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충북에서 올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5일부터 청주에서 발열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SFTS의 사망률은 18%로 지난해 충북에서는 8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당시 12명이 부상당한 눈썰매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반년 만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 공무원과 운영업체 대표,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눈썰매장 이동 통로 위에 눈이 쌓인 것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돌면서 문자로 돈을 입금했다고 속여 거액의 현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서툰 60대 이상의 업주들만 노렸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전국의 숙박업소 100여 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숙박업소로 들어와 업주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한 달간 쓸 방 3개가 필요하다는 말에 70대 업주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방 열쇠를 내줍니다. 잠시 뒤 건설사에서 숙박비를 입금했다는 남성. 업주의 휴대전화를 보니 4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은행에서 입금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이 남성이 업주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은행에 몰래 보낸 겁니다. 받은 문자는 하얀색, 보낸 문자는 파란색인데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건설사에서 숙박료보다 더 많은 돈을 보냈다고 한 이 남성은 숙박업주를 속여 현금으로 12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뒤늦게 사기당한 걸 알게 된 이 업주는 며칠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 무서웠죠.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밤 10시에 밤에 예약이 3개 들어왔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021년 12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60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42건의 추가 범죄까지 합하면 같은 수법으로 2년 반 동안 1억 7,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지역을 계속 바꿨고 휴대전화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CCTV로 일일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게 범행 일주일 만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만 대전과 강원 등 5개 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충북이 도전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는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성을 후보지로 내세운 충청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동남 4군 박덕흠 의원의 국회 부의장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당내 후보자 선거에서 대구 출신 6선 주호영 의원에게 밀렸는데요. 4선인 박 의원, 2년 뒤 행보에 대해 충북 도지사가 아니라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 충청권 최다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소감. 박덕흠 의원은 책임감을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책이든 현안 문제들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의원이 되겠다. 우선 처리할 입법 과제로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제정 당시 충청북도가 요구했던 여러 특례가 정부 반대로 제외된 걸 이번엔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이제 수변 구역 규제 특례 이 부분이 하나 빠졌고, 그다음에 예타 문제인데 대형 사업을 하는데 예타 면제하는 거, 그거 좀 필요한 것을 다시 좀 찾아서 넣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청주공항, 보은, 옥천, 영동, 김천을 연결하는 철도 등 충북이 요구한 10개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청주공항에서 보은을 지나는 우리 철도 이거 제가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보은에는 철도가 없잖아요. 보은만 지금 없죠. 국회 부의장에 도전했지만 같은 당 6선인 주호영 의원에게 밀려 이루지 못한 박 의원. 2년 뒤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아예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국회 부의장을 후반기는 꼭 하려는 그런 욕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께서 또 혹시라도 또 이제 본인이 출마를 안 하겠다 하면은 또 그때는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전에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4선이지만 초선 때의 초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박덕흠은 언제나 진심으로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학에서 무상으로 받은 특허권을 자기 회사에 임의로 팔아넘겨 수십억 원을 챙긴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59살 충북대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의약품 원료 특허권 2개를 사들여 회사 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4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한 뒤 대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이 오늘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윤현유 충북체육회장, 소년체전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 충북태권도협회 등 우수 경기단체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또 충북체육사랑회와 충북체육발전협의회가 우수 선수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재선의 강명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강명철 의원은 8표를 얻어 2표를 얻은 김나구 의원을 제쳤습니다.
같은 당 박혜수 의장은 공무출장으로 의원총회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8석인 충주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합니다. 충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노동인권단체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해마다 8,000명에서 9,000명에 이르지만 월 평균 임금은 3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10년간 추진했던 청풍호 수상항공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제천시는 수상비행기 운영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동의가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4년 40억 원을 들여 청풍호의 수상 비행장을 조성한 뒤 비행장을 민간 사용자에게 임대했지만 지난 2018년 계약했던 마지막 사업자마저 지난해 5월 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